다이어트는 살만 빼면 된다가 절대 아니죠. 다이어트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보면 되거든요. 많이 먹고 배출하는 게 적다. 그러면은 쌓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배출을 못한다.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되게 간단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생각하면 되게 쉽고, 적당하게 먹었는데 배출이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호르몬적인 문제, 대사의 문제, 뭐 장의 문제, 영양의 문제 등등등. 그 호르몬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서 뭐 인슐린의 문제, 렙틴의 문제, 뭐 멜라토닌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도 뭐 여자들 폐경하면 또 살찌고 뭐 이러잖아요. 생리전 증후군 포함해서. 그래서 호르몬적인 문제가 제일 우리 몸을 크게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적당하게 먹었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찌지? 라고 하는 거는 빠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찌게 느껴지는 거죠. 부종도 있고, 갑상선이 저하되면은 대사의 문제, 부종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무리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조금만 먹고 한다고 해도 살이 안 빠질 수 안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딱 봐도 저하가 있으신 것 같으면 저희 병원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건강검진 한 거 굳이 또 피 안 뽑아도 되니까 최근 건강검진 한 거 해서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안 했다 하면 건강검진 받아보시라고 권유하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그 피 검사 수치만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든지 이렇게 하죠. 다이어트라는 게 약간 살만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다이어트는 살만 빼면 된다가 절대 아니죠. 살만 빼면 된다라는 거로 하면은 지읍을 하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부분만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뚱뚱한데 여기만 빼면 뭐해? 그러면 먹잖아 또. 그래서 지읍을 하고의 제일 큰 컴플레인이 그거예요. 왜 지읍을 했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졌냐. 그래서 이걸 1kg, 2kg 빼면 그 몸무게는 빠지겠는데, 이제 지읍을 할 때 뭐 액 넣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액의 무게까지 다 카운트가 되기도 하고, 지읍을 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몸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 전에 지읍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진짜 여기가 진짜 안 빠져, 그렇게 부분적으로 지방 흡입을 해서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지방 흡입은 목적에 의해서는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냥 부분적인 사이즈를 줄인다라는 개념. 원장님은 다이어트의 목적을 좀 뭐로 잡고?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저는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체중 감량이다. 그러면 체중 감량을 20-30kg 하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냐. 어떤 사람은 저는 딴 거 살은 안 빼도 되는데 저는 복부만 빼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지금 웨딩을 해야 되니까 팔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주사가 필요한 건지, 아까 어떤 분은 셀룰라이트가 고민이래요. 그분은 살도 고민이 아니고, 그럴 때는 또 뭐 레이저만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단어를 했을 때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다이어트의 목적은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가 가이딩을 해주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목적에 맞게 가이드를 찾으려면 그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좀 제일 그쵸. 중요해요. 네. 그래서 면담이 되게 길어요. 제일 많은 유형들은 60kg에서 80kg 사이에서 정상 몸무게로 가고 싶어요. 이게 1번으로 제일 많은 거 같고, 대부분 다 저희 병원은 일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100명에 99명은 다 우리처럼 열일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성 폭식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수면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운동이 적어서 살찌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적당히 다 빼는 것 자체가, 저는 운동을 개입을 별로 안 시키고 우선 빼놓고 그 다음에 운동을 추가를 시켜서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베이스 기본 대사를 찾기 위해서 운동을 안 시킨 상태로 실제 평소에 사는 그 패턴에서 조절할 게 뭔지 찾는 거? 스트레스성 폭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직장에서 밥을 안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점심을 굶어. 끝나면 집에 가면서부터 배달 막 시키고, 거기 이제 술도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고, 칼로리 이제 폭탄이 되고, 직장에서는 배가 고픈데 밥맛은 떨어지니까 밥은 먹기 싫고 같이 먹고 싶은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니까 젤리 몇 개밖에 안 먹고, 저녁에 나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저는 왜 지금 이 단기간 동안 1년 동안 저는 10kg가 왜 쪘을까요? 뭐 이렇게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PD님도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평생 40kg, 50kg 했는데 나는 이 평생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유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쪘다라고 오거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냥 뭐 점심 먹어라. 되게 간단하게 점심을 챙겨 먹었을 때, 반이라도 챙겨 먹었을 때 자동으로 폭식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음식에 대한 니드를 좀 맞춰주는 거지. 우리는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출근하면 뇌를 써야 되는데 뇌는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뇌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우리가 밥을 안 먹어주니까 단 것을 찾아서 과자를 먹든지 젤리를 먹든지 그런 거를 갈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점심 한 번만 챙겨 먹어보시고 한 달 후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조절되죠. 제가 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점심 챙겨 먹으라고 했다고 약간 단백질 식단 노. 그냥 우리는 일상에 묻어갈 수 있게 평소에 생활을 유지를 해야 돼. 지금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단백질 먹을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입 터져갖고 먹으면 이제 그게 찌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고 평소에 내가 어울려서 먹는 동료들하고 평소에 시켜 먹는 식단이 포케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뭐 찌개, 뭐 덮밥, 김밥 이렇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평소에 아예 안 먹었던 사람들은 반 3분의 1이라도 먹으라고 시키고 그러면 저녁이 저절로 폭식으로 가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저는 저녁도 또 맛있게 먹어서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은 이제 식욕 억제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식욕 억제제가 이제 나오는데 식욕 억제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최근에 뭐 위고비, 마운자로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산후에 좀 우울증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이어트 항정을 쓰면 또 안 돼서 다이어트 약으로 알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 뭐 이렇게 처방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 개개인이 다 달라서. 성으로 폭식을 하는 분들은 그 폭식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점심에 더 먹어야 돼요. 네, 점심을 좀 먹으면 자동으로 폭식이 준다. 내 몸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 몸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럼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체할 것 같으면은 안 체할 것 같은 간단한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먹이는 게 1번이에요. 이게 다이어트가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폭식하는 게 제일 편하지. 또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또 수면 부족 유형도 많다고 아까 잠을 못 자요. 예. 취침 시간 3, 4시 기본, 아니면 4, 5시, 5, 6시까지도 있어요. 막 그러면은 정말 살을 빼기가 힘들고, 저는 저희 병원은 아예 수면제를 안 쓰는 병원이거든요. 저는 수면제 쓰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정말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하시라고 하고, 저희 병원에는 수면제가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을 수면제를 안 먹이고 내가 이 사람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은 수면 교육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몇 시간 전에 운동을 해서 몸 피로해서 자게 만든다.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안 본다. 이런 거로 저는 좀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교육으로 했을 때 10명에 그래도 한 6명 정도는 교육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티칭을 하려고 하고, 새벽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꼭 특징이 새벽에 배가 고프거든. 그때 이제 또 당을 먹겠죠? 그런 거가 다 살이 찌는 거죠.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왜 살찌는 거랑 연관이? 만약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100이 탄다면 잠을 못 자면 30밖에 안 타는 거예요. 그냥 타는 칼로리가, 기초대사량이. 예. 그래서 사람은 꼭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자는 시간별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최소 7시간은 자야 잘 살 뺄 수 있다. 이런 논문 결과도 있고. 7시간을 자야 깨어났을 때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요. 네, 우리 몸도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배터리 충전하듯이. 살찌는 요인은 너무 많어. 변비 있으면 무조건 살이 안 빠지니까.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뭐 변 검사도 저희가 해야 되고, 변에 어떤 균이 있으면 걔는 살을 잘 빼는 균이 있고, 어떤 균이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균들이 있는데, 저희 장에는 그 균 수가 100조개가 있어요. 100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균이 우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애들도 만들고, 장에서 모든 호르몬계를 지배를 한다고 보면 돼서 우리 뇌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게 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에 뚱뚱이 균들이 많아. 그러면 살찔 수밖에 없는, 대사도 태우지도 않고 칼로리도 더 덜 소모하게 하고 더 축적하게 하고, 장을 그래서 좋은 균들을, 살 빼는 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균주에 대한 얘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이섬유들,
그런 걸 주면 걔네들 좋은 균들이 그걸 먹고 더 풍성하게 더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채소, 야채, 샐러드 그런 것들 많이 먹어야 좋은 균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 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에 대한 스토리는 뭐 당연히 너무 큰 건데 이제 변비 때문에 많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럴 땐 제가 변비약 처방을 하고 또 다이어트 약 중에 처방하는 것 중에 지방을 흡수 억제하는 그런 약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초반에 처음 오면 첫 처방은 거의 한 1주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 약에 반응하는 걸 좀 봐야 되고 위고비도 반응하는 걸 봐야 되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기름 흡수 억제제를 제가 쓱 넣어보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는데 넣어봤을 경우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응아를 했는데 기름이 둥둥둥 떠서 난 기분이 너무 나쁘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에 당신은 먹어야 된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 갈리는데 나 그냥 살찌고 말지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감을 느낀다. 최근 저의 친한 친구 하나는 기름 둥둥 뜨는 거 보면 그거로 다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많이 떠서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좋고 싫고가 확 갈리더라고요. 그 약은. 그런 약도 있고 뭐 결국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 우리가 먹는 걸 다 바꿔야 돼요. 식습관의 조절.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됩니다. 식습관 안 바꾸고 먹는 양 줄인다고 이런 분들은 안 되죠. 네. 그러면 더 변비가 돼가서 안 돼요. 그래서 야채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일부터 제가 야채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회사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냐. 퇴근하고 그러면 뭘 먹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나 뭐 배민에서 사람들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시켜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봐야지 플랜이 가지. 그렇게까지 안 하면 그냥 다 잔소리일 뿐이니까. 그러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아닌 이상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굶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굶는 순간 이제 다음번에 또 여유가 찾아온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평생으로 가는 거면 습관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면 이렇게 쭉 운전을 다 한 다음에 자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습관을 만들어 갈 거야. 티칭을 해야 돼. 그리고 거의 세뇌를 해야 돼. 세뇌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되게 귀찮게 나도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은 다 센 걸 원하잖아요. 약도 막 엄청 세게 써갖고 그냥 뭐 한 달 만에 8kg 막 10kg 빼고 그러면 뭐해? 3달 후에 15kg 다시 찌는데 뭐 이거야 내 말은. 물론 정말 독한 사람들은 유지한 사람이 한 100명에 한두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요요가 올 수밖에 없고 다 요요를 또 겪은 사람들이 또 우리 병원에 많이 오고 하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를 본인들이 많이 먹어서 찐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거의 99%고 단순히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 또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쪘다라고 했을 때는 내 몸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나는 뭐가 지금 문제인 거지? 내 몸이 들어오는 걸 해소를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 거지? 그거를 체크해보는 게 1번이죠. 쉽게 집에서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장실을 만약에 3일에 한 번 가거나 하면은 좀 장 검사를 해보던지 아니면 근데 장 검사하는 거 대장 검사까지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우선은 식단 자체를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채를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유산균은 먹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과일 챙겨 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제일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을 먹으면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더라고요. 물론 과일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뭐 미네랄이랑 비타민 다 챙기고 싶으시면 야채를 많이 드시면 돼요. 과일은 우리가 맛있어서 먹는 거고 살찌는 거지 절대 우리 몸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살만 엄청 쪄. 그래서 우리 엄마 나이 또래 분들 나 진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복부에 살이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물어보는 과일 이만큼 드시고 계시고 그렇게 다 칼로리 쌓여지면 살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먹는 거를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식단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당을 먹고 있는지 야채는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봐야 되죠. 내가 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혹시 안 움직이진 않는지. 그리고 그것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나트륨 부종. 그럼 이제 부종이냐 살이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살이지.
부종도 살이지. 부종이 있는 게 결국 이제 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국물을 먹는지도 꼭 체크해요. 밥은 막 요만큼밖에 안 먹어. 여자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국물은 꼭 챙겨 먹고, 그리고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꼭 챙겨 먹고, 밥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젤리 이만큼 챙겨 먹고, 그리고 저녁엔 퇴근해서 점심 다이어트 실컷 했으니까 저녁은 잘 먹어야지. 이렇게 이 패턴. 그러면 찌죠. 어릴 때 20대는 안 쪄도 30대, 40대는 무조건 찝니다. 웬만하면 근데 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없이 보조제만 살짝 써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좀 잘 가게 하고 잠만 재우고 뭐만 덜 먹게 하고 요 정도만 써도 다 잘 빠져. 그래서 제일 클린하게 빼는 방법은 이 모든 식욕 억제제를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사람 패턴에서 난 요거랑 요거랑 요거만 교정해갖고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 혼자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비만이 게임하는 것 같거든. 모든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요거 건드려야 되겠다, 이거 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 혼자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